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종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은퇴하고 나면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저도 그랬습니다. 35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처음엔 정말 후련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회의에 쫓길 일도 없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공원에서 산책만 하다 보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집에서 계속 빈둥거리지만 말고 뭔가 해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하지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뭔가 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법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작은 광고 하나. 시니어 인턴 모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했죠. 65살이 된 제가 인턴이라니. 그것도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끌렸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설렘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면접 날 아침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정장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면접장에 가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면접관은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떤 계기로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뭔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냥 늙었다고 포기하기엔 아까워서요.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컴퓨터는 다룰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컴퓨터는 그냥 문서 작업 정도만 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뭐든 척척할 자신은 없었어요.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배우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까지 일주일 동안 잠이 잘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마치 새 학기를 앞둔 초등학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아내가 도시락까지 싸주며 응원해줬어요. 파이팅! 우리 신입사원. 회사에 도착해보니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인사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가 배정된 부서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케팅팀이었어요. 팀장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는데 첫인상이 참 시원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름은 김민준 32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30살도 넘게 어린 사람이 제 상사가 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박종수 씨. 저는 김민준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어딘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젊은 팀장도 시니어 인턴을 받아본 경험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팀원들에게 소개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들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지만 눈빛에서 저분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제 자리는 창가 쪽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고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김민준 팀장이 간단히 업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은 자료 정리나 간단한 보고서 작성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익히느라 정신없었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예전에 쓰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동료들끼리 모여서 나가더군요. 저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색하니까. 혼자 도시락을 먹으면서 창밖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 주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간단한 자료 정리를 하고 젊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때로는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면 옆자리의 이수진 대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진 씨는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표정에서 답답하다 하는 기색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팀의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팀장은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가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상부에서 압박이 있을 때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저도 참관하라고 해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건이었는데 상대방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민준 팀장이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임원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그건 시장 조사는 제대로 했나요? 경쟁사 분석도 부족해 보이는데 김민준 팀장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압박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미팅이 끝나고 팀원들이 모두 풀이 죽어 있었어요. 김민준 팀장은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번 주까지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김민준 팀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말에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세요? 제가 예전에 제조업체에서 일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과 협상할 때는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35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표면적으로는 가격이나 조건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전성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김민준 팀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미팅 말고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요.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뭔지 들어보면 해결책이 보일 거예요. 그날 저녁 김민준 팀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박 선배님, 오늘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클라이언트와 같이 만나러 가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좀 선배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새삼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동료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김민준 팀장과 함께 클라이언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은 50대 후반의 이사님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여서인지 처음부터 말이 통했어요. 아, 박 선배님은 어느 회사에 계셨어요? 제조에서 35년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 회사. 저희랑 거래했던 곳이네요. 그럼 우리 업계 사정을 잘 아시겠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업계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서로의 고충들. 젊은 김민준 팀장은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보니 그 이사님의 진짜 고민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납기 일정과 품질 관리가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다른 업체와 일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곳과 거래하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저는 김민준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팀장은 젊지만 정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제가 봐온 바로는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에 대해서는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리스크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민준 팀장도 용기를 얻어서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열정과 시니어의 경험이 만나니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경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믿음이 가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준 팀장이 말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팀장님이 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다리 역할만 한 거죠. 그날부터 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고 업무에서도 제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처음에는 컴퓨터도 서툴러서 어떨까 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업무 처리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시고.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캠페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전면 수정을 요구한 거였어요. 그것도 런칭 일주일을 앞두고 말이죠. 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김민준 팀장은 연일 야근을 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준 팀장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계속되면서 팀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취소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우리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내려와서 팀을 압박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김민준 팀장이 혼쭐이 났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비난을 듣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35년간 이런 위기를 몇 번이나 겪어봤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번복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배후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아는 업계 지인들에게 조용히 알아봤어요. 그 클라이언트 회사 내부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그랬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임원이 자신과 친한 업체를 밀어주려고 일부러 우리와의 계약을 틀어버린 거였어요. 우리 제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저는 김민준 팀장을 조용히 불러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팀장님, 혹시 이 클라이언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알아낸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클라이언트의 경쟁 회사가 지금 비슷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안을 조금만 수정하면 그쪽에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민준 팀장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접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회사와 거래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부장님이 계신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경쟁회사는 우리 제안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기존 클라이언트보다 조건도 더 좋았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계약이 성사됐을 때 김민준 팀장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팀워크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말이에요. 임원들도 결과를 보고는 팀을 칭찬했어요. 특히 저에게는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 선배님, 경험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직원들이 배울 게 많겠어요. 그 이후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저를 정말 동료로, 선배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졌고, 오히려 제가 경험으로 알려주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점심시간에도 같이 나가자고 하고, 회식 자리에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이수진 대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님,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컴퓨터도 서툴고 요즘 방식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해서. 근데 정말 많이 배워요. 특히 일을 대하는 자세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같은 거요. 김민준 팀장과도 이제는 진짜 선배, 후배 사이가 됐어요. 업무적으로는 그가 저의 상사지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더라고요. 선배님, 저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누구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민준아, 사람은 결국 진심이야. 상대방을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마음을 여는 거지. 나이나 지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정말 편안한 공간이 됐어요. 컴퓨터도 많이 늘었고 젊은 동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물론 나이를 고려해서 파트타임 형태로 말이죠. 정말 기뻤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가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젊어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을 하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젊은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 쌓인 지혜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무게, 시간이 주는 지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노하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매일이 새로워요. 젊은 동료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많고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도 용기 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